정권을 지적하려면 결국엔 대안책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지금 지역 감정으로만 또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 김주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전 세계에서 이 기업한테만 맡기는 그런 구조는 없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저만 많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김주혁 최고는 또 하신 말씀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호남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예. 근데 호남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상도나 충청도에 했으면 국힘이 이렇게 난리가 났겠냐 그 생각이 들어요. 전라도에 한다니까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 엄청난 선물을 좀 줘서 야 정청래가 아니고 이재명이면은 누구야 총리나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을찍으란 말이야라는 사인처럼 몰라 제가 비비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비 틀렸어. 그렇게 들려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아니 이거는 내가 반박을 좀 해야 되겠어. 일단 이거 먼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먼저.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비슷한 얘기했더라고요. 이 타이밍에 왜 발표를 했을지 이런 궁금증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이게 너무 색안경을 좀 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갑자기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니까 와 우리는 원래 정청래를 내가 지지해 권리당원들이 특히 중요한 여론조사보다 권리당원이 영향을 준 거고 권리당원들이 와 나는 평생 정청래였는데 갑자기 김민석을 찍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고? 아니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여당에서 막 엄청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그런데도 추경호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너무 대한민국 유권자와 국민들을 좀 우습게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국민의힘 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내에서 거기 지금 당 밖에보다 더 원수야 지금 정청래 그쪽은 친문들하고 친명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좀 우습게 보는 이거 평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식의 지금 트렌드가 있냐면은 뭐 깊게 들어갈 건 아닌데 뭐냐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박정희식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옛날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이제 기업들에 맡기고 이랬잖아요. 근데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를 지금 막지를 못해. 중국은 거의 주요 핵심적인 산업을 아예 국가가 보호하고 당이 아예 그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거를 산업을 같이 키워나가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히토류예요. 히토류는 옛날에 중국이 안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데들을 정부가 아예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가는 게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러면은 우리 밀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예를 들면은 뭐 자기네 나라로 유치를 한다든지 산업을 보호한다라지 하는 게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짓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기업에 놀리면은 뭐냐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되면은 여기에 10기가와트에서 16기가와트의 전기가 필요해요. 이 전기 어떻게 기업이 해결해야 돼요. 완전히 기업의 논리라면은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에서 1.4기가와트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용인하고 화성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한 대여섯 개 지으면 돼요. 기업이 직접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삼성이 외주를 맡겨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규모 송전망을 지금 전남에서부터 아니면 저 경상도에서부터 송전망 다시 다 깔아야 돼요. 한전은 무슨 죄인가요 그러면은? 한전이 왜 그거 깔아줘? 거기도 지금 주식시장인데 주식이 공개된 기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업한테 맡긴다라는 거는 이미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용인 이 클러스터 단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허가도 안 나는 데예요. 허가를 정부가 내준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무적 판단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 왜 호남이냐? 2023년에 그때 산업통상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예.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그때 광주 전남 지역이 성적이 제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예. 물론 뭐 후공정이긴 하지만 그때 했던 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장점이 뭐냐면은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데 네. 태양광은 지금 거기에서 대략 10기가와트 정도 지금 생산을 해요. 예. 이거를 지금 4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 꼴찌 수준이에요. 주요 국가 12%거든요. 예. 동남아시아도 35에서 40% 가고 유럽은 지금 50% 독일이나 이런 데는 60%까지 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산업 전략이라든지 예. 이제 무역 장벽이 되고 있거든요. 당장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거를 늘려야 돼요. 그럼 이거를 소화를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으면은 이거를 송전망을 다 깔아야 돼요. 그 송전망 하나 까는데 예. 송전탑 까는데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 우리 동네에 오면은 다 난리예요. 예. 그 왜 우리 동네 까냐고. 이쪽에 혜택은 용인이 보고 서울이 보는데 왜 이거를 다 까냐고.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많이 생산하는 데에서 가급적이면 붙여서 하는 게 또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면 그 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다 지어서 돌리든지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핵발전소 지어서 하라니까 그러니까 예. 용인이나 여기에서 무의도 본인이 끌어오면 돼. 그거를 안 해주고 같이 전략적으로 만드는 게 이거고 네. 호남이 그래서 최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수도권에 더 선호하겠죠. 예. 그런데 수도권이 지금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이천에, 청주에, 용인에 그리고 예. 분당에 R&D 센터 있고 삼성전자는 평택, 기흥, 화성, 온양에 있어요. 네. 중부권엔 더 지을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남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호남이 아니라 경상도에 더 나은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 차라리 생산적인데 예. 뭐 밑도 끝도 없이 안 된다. 파이비 틀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전략적으로도 분산을 해야 돼요. 예. TSMC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중부, 남부로 아예 세 개를 구분해 놔가지고 예. 전략적으로 분산시켜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태풍 오고 지진 오고 중국에 언제 때릴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뭐 북한은 없습니까? 중국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기온상으로도 취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쪽에 다 몰아넣는 게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분리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SK는 지금 일본에다가 지으려다가 지금 이거 정부 설득으로 지금 여기다 짓는 거예요. 네. TSMC도 지금 구마모토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분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호남이냐, 왜 호남은 안 되냐를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차라리 하면은 조금 더 생산적이겠다. 예. 근데 뭐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했다라는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걸로 지역 감정을 막 이렇게 자극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예. 근데 맞는 얘기인데 네. 왜 호남은 안 되냐가 아니고 왜 호남이 이어야 하느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전력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사실 저는 사실 아무런 지역 감정이 없는 사람이고 예. 그 국대 균형 발전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는 입장인데 네. 근데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도 처음에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호남만 얘기하다가 나중에 아니라 충청과 이쪽 예를 들면 경상도에는 로봇 그다음에 충청도에는 데이터 센터. 예. AI. 데이터 그다음에 그 호남에는 그 AI 뭐 이렇게 해서 삼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 예. 나머지 두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호남 얘기만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다들 이건 무슨 저 선거 앞두고 이제 호남에다가 뭐 하나 정권 잡았다고 하나 채려주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거는 예. 사실은 그 AI 그 반도체 그 산업은 항상 아주 일정한 부분에 그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예. 근데 태양광 같은 것은 그 넘쳐날 때하고 부족할 때가 들쑥날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태양광을 하지만 얘네는 다 그 전력 그리드가 연결돼 있어서 넘칠 때는 프랑스로 넘기고 부족하면 또 이쪽에서 수입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하나 덩어리로 유럽 전체가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홍수라든가 뭐 갑작스럽게 가뭄은 뭐 아니지만 그 자연재해 같은 게 있을 때 태양광이 과연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수의 문제인데 용수는 진짜로 뭐 순수 저 자연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이 그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게 깨끗한 물이 안 들어가면 그럼 정화라도 해서 쓰면 되죠. 돈 들어도 정화해서 쓰면 되죠. 근데 영산강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항상 물 부족으로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금강에서 가져다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물은 왜 우리 거 갖다 쓰면서 뭐 혜택은 왜 니네가 다 누리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인력 부분인데 예. 사실은 그 우리 연금공단 같은 거에 그 투자하는 전문가들을 전주 어딘가 뭐 거기다가 그 본사를 차려놨더니 다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나 애들 교육 때문에 안 되겠어. 예. 라고 해서 우수한 사람들 다 그만뒀다고 뭐 보도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이거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수 인력들이 지방으로 가야 돼요. 예. 이것만 서울에만 집중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안 된다가 아니고 왜 거기가 돼야 된다.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돼야 되고 예.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설명 위주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앞뒤 단추가 거꾸로 끼어진 듯한 야 이거는 뭐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기업들도 그렇고 설명을 듣는 저 같은 어떤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더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야 그러다가 너 그거 투자 망하면 네가 정부가 책임질 거냐? 너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책임은 기업이 다 져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 국민이 등골 빠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네가 결정해? 그거 기업이 하게 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주혁 최고가 말씀하신 거 다 새겨들을 필요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전력은 당연히 태양광만으로 안 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태양광만으로 무슨 공장을 돌리는 나라는 없는데 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어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 막 너무 여름에는 전력을 꺼버립니다. 이걸 생산을 해도 이거 왜냐하면 과부하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전기가 부족해도 블랙아웃이 생기지만은 예. 전기가 넘쳐도 블랙아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계속 앞으로 투자를 늘려야 돼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아니면은 송전망을 다 깔아야 돼요. 다 수도권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부 보조 역할로 해결하는 거랑 여기에 같이 ESS 장치를 공장을 만든다라는 거에서 2조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예. 전력을 낮에 했던 거를 저녁에까지 이제 저장해 놨다가 계속 돌릴 수 있게 하고 다른 전기망하고 다 연결을 해야죠. 그건 이제 한전하고 국가가의 몫이고 네. 물 부족은 저도 이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 물이 안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낙동강도 예를 들면은 여름만 되면은 녹조 껴가지고 거기가 지금 맨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정부가 이제 수자원공사나 그래서 오늘 수자원공사도 지금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아직 설명 못 들었는데 설명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인재 문제는 참 이게 어려운데. 중앙일보가 그 기사를 썼어요. 예. 반도체 인재 남방 한계선은 평택인데 호남에 갈까?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평택 밑으로는 공장도 짓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농사는 영남하고 호남은 예. 소나 키우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옛날에 창원이나 이런 데 키울 때는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갔어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강훈식 실장이랑 좀 예.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은수 대변인이 예. 나갔잖아요. 의원이 됐죠. 거기 이제 울산 출신이잖아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아산에 토박이가 없대요. 울산 사람이 30%가 넘는데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가 커졌잖아. 그리고 울산이 약간 퇴락했잖아. 그래서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냥 공장 생기면은 전국에서 다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이탈이 너무 많잖아요. 예. 대구든 뭐 부산이든 그러니까 지역의 거점에 하나씩 만들어져 가지고 최소한 그 인재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덜 빠져나 가지고 대학에 나온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일자리 찾아서 꼭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이 최적의 단점도 있죠. 뭐 이런저런 이것도 있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정부가 지금 하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예. 하여튼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네. 근데 사실 호남 같은 경우는
그 환경운동한 분들이 태양광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를 다 해체한다고 그러잖아요. 물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4대강도 열심히 반대했습니다. 아, 보. 4대강 지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뭐 20조 투여했다고 뭐 국민 혈세 20조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네. 4대강 만들어진 다음에 홍수하고 가뭄이 사라졌어요. 할 수 없으니까 매일 보도하는 게 그때 녹조 보도만 mek 하는데 요새는 녹조 보도도 없습니다. 예. 녹조 보도도 안 해요. 처음에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줄창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야 저거 만들어서 4대강 만들어서 보 만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모양이다. 환경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모양이다. 근데 그로부터 십몇 년 지나서 그런 얘기 있습니까? 이제 녹조 보도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그 홍수나 가뭄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보를 해체하겠다고 그럽니다. 보를 해체하겠다면서 물 부족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물 많이 들어가는 그 AI 공장을 짓겠다고 그래요. 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안정적인 원전 전기가 공급되는 저쪽 울산 근처에다 그러면 저 AI 공장 지어라. 그럼 거기는 그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항상 공급할 수 있고 물도 거기가 훨씬 많지 않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어디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섣부르게 진단을 하는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가장 진단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업인들 본인들의 돈이 걸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SK나 삼성이 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호남에 투자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보름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투자한다. 라고 바꾸는 것이 외압이 아닌 뭐겠느냐. 이게 관치금융이나 이른바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억압이 아니면 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